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팔고조도와 내외보라는 족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서양 사람들이 족보를 만든다고 뭐 했었는데, 서양 사람들이 지금 만드는 족보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 팔고조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있으면 본인의 부계 모계에 대해서 뭐 전부 다 적어서 이렇게 위로 보고 거꾸로 나무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족보를 만드는데, 이게 팔고조도예요. 이게 서양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이게 쫙 고려시대부터 있었어요. 팔고조도는 부계와 모계를 고조부모까지 모든 조상을 표기한 세계도예요. 이게 뭐 후세에 나온 게 아니고 고려시대에도 이런 그 팔고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족보가 나오기 전이죠. 저는 이 팔고조도를 족보에 포함시키질 않거든요. 왜냐,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족보하고는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놓고 이제 사람들이 뭐 족보가 고려시대 훨씬 전에부터 신라시대도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족보라면 족보긴 한데 좀 지금 족보하고는 시스템이 다른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팔고조의 제작 배경을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동고조 8촌을 친족 단위로 파악하는 친족제도 산물이다 그러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8촌은 유복친이거든요. 이게 문중이에요, 문중.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전부 처가살이를 했어요. 처가살이 할 때는 문중이 없죠. 문중이 지금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동고조 8촌 단위로 파악한 친족제도 산물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볼 때는 고조에서부터 이렇게 문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나로부터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삼각형이 반대예요. 이 반대기도 하지만은 문중인이 종중이 하는 게 족보가 나온 뒤에 만들어져서 저기 조선 후기에부터 그리 되는데, 이 팔고조도는 고려시대에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좀 개념이 저는 약간 다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사조도를 만들면 너무 단조로워요, 사조도는. 그런데 한 칸 올라가서 16조도로 만들면 한 페이지에 안 들어가. 책 한 페이지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8조로 하면 딱 한 페이지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팔고조도는 두 페이지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어지진 않아요. 천상 한 페이지에 넣어야만 되는 거예요. 한 페이지에 넣어야만 되는데, 4조로 하면 너무 단조롭고 16조로 하면 한 페이지에 안 들어가고 천상 8조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행주기시 기근의 팔고조도예요. 이걸 보면 내외고조지도 이렇게 써놨어요. 기근이 누구냐면은 1460년에 죽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고려시대 태어난 사람이에요. 호는 청파, 시호는 정무, 고봉 기대성의 고조부예요. 유명한 성리학자죠. 고봉 기대성. 기대성의 고조부인데, 이분이 저기 연촌유사에 보면은 존양루라는 시를 지어서 그 연촌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공조전서 김연, 어머니는 청풍 김씨, 그 다음 할아버지는 기중평 직장, 할머니는 강릉 김씨, 또 그 외할아버지는 김중원 청로 상장군, 외할머니는 양천 허씨, 그리고 이제 그 증조부는 도첨이 정승 그랬는데, 기현은 1371년에 죽었죠. 이분이 그 고려 후기의 난신 신돈의 신복부하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역사책에 나쁜 짓을 많이 한 걸로 적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증조부는 윤신대 전배예요. 근데 뭐 본관은 모르겠고, 그 외증조모는 성씨가 안 적혀 있네요.
근데 이게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히 모계로 갈수록 자료가 없어요. 그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근의 8고조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김연의 8고조도를 만들고, 기중풍의 8고조도를 만들면은 이 줄은 항상 똑같이 반복돼. 똑같이 또 적어야 돼요. 또 적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사람의 세계도로는 쓸만한데 쭉 연결해서 보기에는 별로 그 영향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세계표로서는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완벽하다 말할 수 있으나 한 사람당 한 페이지가 돼야 돼요. 북의 목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자료가 무한대로 있어야 되는데 북의 목의 자료가 무한대로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개 이제 북에는 뭐 족보가 있으니까 되겠지만 목에는 족보가 그렇게까지 쫓아갈 수가 없죠. 솔직히 그 모계로 증조모까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페이지를 벗어난 편집은 안 돼요. 한 페이지 안에밖에 못 그려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왕실 족보 선원보록에 보면 각 임금들의 그 8고조도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거기도 페이지를 넘어서서는 할 수가 없어. 그래 한 페이지씩 하고 이제 그 페이지 하나하나가 이제 대를 이어가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그 결국은 책으로 만들기에는 물론 이 한 페이지씩 된 걸 모아서 묶고 엮으면 책은 되는데 족보처럼 연결된 책으로 만들기는 좀 부적합해요. 그 다음은 그 내외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외보는 친손 외손 구분 없이 다 적은 족보를 내외보라 그래요. 내외보는 조선 전기 족보는 전부 내외보예요. 100%. 근데 지금 우리가 내외보라고 말하는 거, 지금 전해오는 족보 중에 내외보라고 말하는 거는 조선 후기 족보, 조선 후기에 만든 내외보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조선 전기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은 조선 후기는 족보가 조선 전기 내외보에서 조선 후기엔 종중보로 바뀌어요. 종중보로 바뀌었는데 다시 이제 내외보를 또 만들었으니까 그 상대적으로 종중보에 상대적으로 내외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내외보는 조선 후기에 처가살이 풍습이 사라지고 딸이 출가 예윈으로 해가지고 가문에서 퇴출돼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족보가 종중보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옛날 풍습을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게 내외보예요. 그런데 옛날 풍습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사위나 예손 중에 저명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저명한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 집 사위다, 우리 집 외손이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내외보를 만든 거죠. 김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울산 김씨 내외보예요. 울산 김씨 내외보인데 여기 보면은 고경명이 있어요. 이 고경명이 누구냐면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에요. 이 사람이 울산 김씨 김백균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고경명이 김백균의 사위이기 때문에 내외보를 만든 거예요. 여기 견홍선한데 홍자 페이지에 가면은 김백균이 실려 있다 이거죠. 김진추의 아버지. 여기 보면 이제 김백균의 사위 고경명이 수록되어 있고 쭉 이쪽에 뒤에 많이 있는데 여기 한 줄로 보면은 고경명의 증손 고두일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고두일의 사위 조일준의 사위 이유천, 이렇게 사위 뭐 아들 다 적었어요. 이렇게 아들 딸 구분 없이 외손에, 지금 말하자면 고경명이 김백균의 사위니까 이건 다 외손이잖아요. 근데 외손의 사위, 이게 또 외손이죠. 또 여기도 외손이에요. 그러니까 외손의 외손,
외손, 외손의 외손, 외손의 외손의 외손까지 싹 다 적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내외보예요. 근데 내외보의 특징은 남녀 차별 없이 다 수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형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외손과 외손녀가 혼연하는 걸로 중복 수록이 돼요. 외손뿐만 아니고 친손하고 외손도 결혼하거든요. 그 계속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두세 번 실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족보 규모가 굉장히 커져요. 이 가정보, 문화유지 가정보는 한 10여 세대가 실려 있는데 이름밖에 안 적혀 있어. 행장도 없고. 그런데 자그마치 10권 10책이나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4대부 가문이 한 얼추 8, 90%가 다 실려 있어요. 계속 중복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수십 대 내려가는 족보를 이렇게 내외보로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결국은 이 내외보로 예를 들어서 이 가정보가 지금까지 내외보로 내려왔다면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수록됐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외손의 외손, 외손의 외손, 외손의 외손까지 다 수록하니까 아마 이 가정보를 지금까지 계속 이어서 증보를 했다면은 대한민국 국민 다 실렸을 거예요. 불가능하죠. 이렇게 팔고조도와 내외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한국 모든 성씨를 다 수록했다는 그 만성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만성보는 어찌 보면은 그 호사가들이 만든 그 취미활동 결과물인데, 어쨌거나 만성보의 그 내용과 그 문제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